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G7 그룹은 낡은 체제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가 포함된 G11 또는 브라질까지 합류한 G12로 확대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K-방역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G7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G7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면서 중동 국가들은 석유 수출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 산유국도 대대적으로 석유를 인상시키는데 이를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974년 조르주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이 급사하고 후임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발레리 마리 르네 조르주, 이름이 많이 기네요. 아슬아슬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프랑스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했었고, 가장 큰 과제는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혼자 감당이 안 되는 노답인 상황에서 경제대국을 외쳤고, 프랑스의 부름에 이 나라들이 모입니다. 최초로 모인 5개국을 G5라고 하는데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입니다. G5는 경제회담으로 진행을 하다 곧이어 정상회담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1976년 이탈리아가 새로 가입한 뒤 유럽 국가의 비중이 크는 것을 경계한 미국이 옆동네 친구 캐나다를 넣어주면서 G7이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캐나다와 사이 좋게 EC라는 친구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국의 성씨 EC 말고요. 영어로 E하고 C입니다. 여튼 이 친구의 이름은 지금 C에서 U로 개명한 EU입니다.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죄송합니다. EU 말고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회원 자격으로 있다고 하네요. 여튼 다시 G7 얘기로 넘어가자면, 냉전이 사실상 소련의 패배로 끝나면서 소련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1991년 11월 26일 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로 회원이 교체가 됩니다. 이후 1997년 정식 멤버로 승격되어 G8로 한동안 지내게 되는데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나머지 G7 국가들은 반발하게 되고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면서 지금의 G7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G7의 설립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G7은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입니다. 전체 GDP가 20조 4천억 달러의 세계 1위입니다. 국토 면적은 3위, 인구 3위의 초강대국으로 사실상 G7의 수장국이기도 한데요. 이번 G7 확장이 화두에 오른 이유도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옆에 있는 친구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추천으로 G7에 가입을 했는데요. 전체 GDP가 1조 7천억 달러이며 세계 10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갖고 있고 총 인구는 38위입니다. 캐나다는 이번 초청국 중 인도와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 영연방 중 하나인데요. 영연방의 수장인 영국도 G7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2조 7천억 규모의 GDP를 갖고 있고 세계 6위입니다. 영토는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78위입니다. 인구는 21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만큼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세계 7위의 전체 GDP 2조 7천억이며 면적과 인구는 세계에서 각각 47위와 22위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강자인데요. 한때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유럽의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나라였습니다. 이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국토가 황폐화됐지만 정토의 강자답게 현재까지도 G7에 포함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중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대전의 상대였던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GDP는 세계 4위에 3조 8천억이며 면적은 62위에 인구는 19위의 국가입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같은 그룹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대전을 끝내고 불과 몇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독일, 새삼스럽게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저력이 느껴지네요. 계속해서 이탈리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2조 800억의 세계 8위 GDP이며 국토 면적은 70위, 인구는 6,046만으로 23위입니다. 이탈리아는 2차 대전 이후 여러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주요국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체 GDP 5조 1천억 달러이고 면적은 62위에 인구는 11위인데요. 면적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번 G7 확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G20이 있는 상황에서 G7은 큰 의의를 갖고 있다며 G7이 세계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포함된 G12가 포함되지 않는 G7을 명확하게 나눈 것으로 사실상 G7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여러 외교 문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화두에 오른 G7, 과연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